저는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어요.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몸이 알아서 깨더라고요. 20년 넘게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작년 여름 조기퇴직을 했거든요. 남편 상호 씨는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차고 거실로 나왔죠. 창밖은 아직 어둑어둑했고 집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 고요함이 싫었어요. 왠지 제가 이 집에서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접시들을 보니 또 한숨이 나왔어요. 어젯밤에 상우 씨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간 흔적이더라고요.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두고 갔죠. 저는 습관처럼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을 틀자 싱크대에서 쏴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 집에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 준혁이는 작년에 결혼해서 분당으로 이사 갔고 딸 소연이는 지금 호주에서 유학 중이에요. 남편은 늘 집에 있지만 마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설거지를 마치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된장, 반찬 몇 가지가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장을 보러 나갔을 겁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시장에 들러 신선한 재료를 사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저는 천천히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죠. 봄이라 그런지 아침 공기가 제법 따뜻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차가 몇 대 지나가고 조깅하는 사람이 보이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아주머니가 지나갔죠. 그때 거실 한쪽에 놓인 안마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상호 씨가 퇴직 기념으로 사준 거예요. 200만 원이 넘는 고급 제품이더라고요. 상호 씨는 그걸 사면서 이렇게 말했죠. 여보, 이제 우리 편하게 살자. 고생 많이 했잖아. 저는 그 말이 좋았어요. 하지만 막상 그 의자를 보니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비싸고 너무 낯설었거든요. 저는 그 의자에 앉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왠지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7시가 되자 상호 씨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차렸어요. 계란 후라이, 김치, 된장찌개. 간단한 상이었죠. 상호 씨는 식탁에 앉더니 신문을 펼쳤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오늘 날씨 좋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상호 씨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그래.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씹으면서도 맛이 없었습니다. 뭔가 제 입맛이 이상해진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제가 만든 음식이 이상한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상호 씨는 양복을 입었습니다. 요즘 상호 씨는 친구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소에 나가고 있어요. 공무원 퇴직 후에 직접 자영업을 해보겠다고 시작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 친구 밑에 들어가서 일하게 됐죠. 상호 씨는 그게 자존심 상했던 것 같아요.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해졌어요. 저는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었죠. 밥그릇, 국그릇, 반찬 접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것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아침마다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차리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던 것 같았어요. 물론 학교에서도 일했지만 그것도 결국 누군가를 먹이는 일이었죠. 저는 고무장갑을 벗고 거울을 봤습니다. 56에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제법 깊어졌더라고요. 눈가에 입가에 이마에.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죠. 저는 거울 속에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정미숙, 너 이제 뭐하고 살래? 혼잣말이 나왔어요. 대답은 없었죠. 저도 모르겠거든요.
아이들은 다 컸고 남편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소연이에게서 온 카톡이었죠. 엄마 잘 지내? 나 바빠서 전화는 못해.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엄마는 잘 지내. 거짓말이었죠. 저는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딸에게 그런 말을 할 순 없었습니다. 소연이는 저를 걱정할 테고 그럼 제가 더 미안해질 테니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아침 드라마가 하고 있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어요. 요리 프로그램, 뉴스, 홈쇼핑. 뭘 봐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결국 TV를 끄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죠. 예전에 저도 저렇게 살았습니다. 준혁이와 소연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그때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니, 행복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면 저도 웃었고 아이들이 아프면 저도 아팠거든요. 제 감정이 온통 아이들에게 달려 있었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없습니다. 저는 혼자예요. 그리고 혼자인 제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미숙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저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배가 고팠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죠. 뭘 먹고 싶은지 몰랐거든요. 결국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은 너무 허전했어요. 저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을 먹었죠. 그때 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절친 영자 언니였어요. 저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미수가 뭐해? 심심하지? 영자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라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대답했어요. 응, 집에서 그냥 있어. 나랑 점심 먹자. 나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귀찮았거든요. 하지만 영자 언니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죠. 저는 결국 대답했어요. 그래, 어디서 봐. 역 앞 분식집. 1시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라면 그릇을 치우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빗었죠. 그래도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았어요.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텅 빈 거실이 보였어요. 안마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그 소리가 왠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역 앞 분식집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영자 언니를 찾았죠. 언니는 구석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다가갔어요. 언니, 여기. 영자 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언니는 저를 보더니 활짝 웃었죠. 어머, 미수가. 오랜만이다. 뭐가 오래됐어. 지난주에 봤잖아. 저는 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메뉴판이 놓여 있었어요. 떡볶이, 순대, 튀김. 학창시절에 자주 먹던 것들이더라고요. 저는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말했죠. 언니는 뭐 먹을래? 나는 떡볶이 먹을래. 미숙이 너는? 나도 그거. 주문을 하고 나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 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심심하지? 응, 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요즘 너무 심심했거든요.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갔죠. 영자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남편은 하루 종일 골프만 치러 다니고 애들은 연락도 안 하고. 진짜 뭐하고 사나 싶어. 저는 공감이 됐어요. 영자 언니도 저랑 비슷한 처지였거든요.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 삶이 텅 빈 것 같다는 그 기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빨갛고 매콤한 냄새가 났어요. 저는 젓가락으로 떡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죠. 쫄깃하고 달콤했습니다. 예전 맛 그대로였어요. 근데 미수가, 너 요즘 뭐라도 하면 어때? 영자 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떡을 씹으며 언니를 쳐다봤어요. 뭘? 취미 같은 거. 운동이라든지 요가라든지. 별로 땡기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영자 언니는 떡볶이를 먹으며 말을 이었죠. 그럼 뭐라도 배워봐. 요즘 은퇴한 사람들 보면 다들 뭐 하나씩 하더라.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제과 제빵 배우고. 바리스타.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왠지 멋있게 느껴졌어요. 커피를 만드는 사람.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영자 언니에게 물었죠. 언니는 바리스타 같은 거 해봤어? 아니. 근데 내 친구 중에 그거 배워서 카페 차린 사람 있어.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카페, 제 가게, 제 공간. 상상만으로도 설레더라고요. 영자 언니는 제 표정을 보더니 씩 웃었어요. 너도 하고 싶어. 응, 조금. 그래도 쉽지 않아. 돈도 많이 들고 손님도 안 오고. 영자 언니의 말에 제 기분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맞아요.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저는 떡볶이를 한 입 더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치. 나도 아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 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카페. 제가 운영하는 작은 공간. 손님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고 저는 카운터에 서서 미소를 짓고 왠지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영자 언니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언니는 뭔가를 검색하더니 제게 화면을 보여줬죠. 여기 봐. 카페 창업 관련 강의래. 요즘 이런 거 많대.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카페 창업 무료 상담. 실전 노하우 전수. 성공 사례 공유. 뭔가 그럴싸해 보였어요. 저는 영자 언니에게 물었죠. 이거 괜찮은 거야? 글쎄. 그냥 한번 알아보기나 해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나중에 혼자 천천히 알아보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 3시였어요. 집은 여전히 조용했죠.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까 찍어둔 사진을 다시 봤어요. 카페 창업 무료 상담. 저는 화면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소연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저는 급하게 받았죠. 여보세요, 소연아. 엄마 나야? 소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반가워서 물었죠. 딸.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저를 그리워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도 너 목소리 듣고 싶었어. 공부는 잘 돼? 응 그럭저럭. 근데 엄마 요즘 뭐해? 뭐 하긴. 집에서 쉬지.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쉬는 게 아니라 방황하고 있었거든요. 소연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심심하지? 나 없으니까? 아니야, 괜찮아. 또 거짓말이었죠. 저는 너무 심심했습니다. 소연이는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었어요. 엄마 친구 따라 이상한 거 하지 마. 요즘 사기 많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저는 당황하며 물었죠.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냥. 엄마 또 영자 이모 만나고 왔잖아? 그 이모랑 있으면 엄마 항상 이상한 짓 해. 소연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딸이 저를 아이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대답했죠. 알았어, 걱정 마. 엄마가 바보도 아니고. 그래도 조심해. 진짜로? 응,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의 말이 자꾸 맴돌았거든요. 사기. 이상한 짓. 저는 핸드폰 화면을 다시 봤어요. 카페 창업 무료 상담.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소연이 말대로 조심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상담 신청 버튼을 눌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했죠.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가 떴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왠지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상호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얘기도 상담 신청한 것도. 저는 그냥 조용히 저녁을 차렸어요. 상호 씨는 TV를 보며 밥을 먹었죠. 저도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영자 언니 만났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상호 씨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죠. 그래. 언니가 뭐 새로운 거 해보라고 하더라. 뭐를? 바리스타 같은 거. 상호 씨는 그제야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비웃는 것도 아니고 진지한 것도 아니고. 상호 씨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죠. 또 시작이네. 영자 언니 만나면 맨날 그래. 나 진심이야. 진심이면 뭐해. 작심삼일인데. 상호 씨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상호 씨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맛이 사라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옆에서 상호 씨는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새벽 2시였죠. 저는 한숨을 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작심삼일인 사람일까요? 뭘 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저는 뭔가를 해야 했어요. 상담 신청을 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미숙 님이시죠? 카페 창업 상담 신청하신 분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친절한 톤이었어요. 저는 긴장하며 대답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카페 창업 컨설팅을 하는 오지훈이라고 합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뵙고 상담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죠. 네, 좋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에 역 앞 카페에서 뵐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뭘 입어야 할까요? 너무 화려하면 이상할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촌스러워 보일 것 같았죠. 결국 저는 베이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어요. 상호 씨는 아침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가? 응, 친구 만나. 또 영자 언니? 아니, 다른 사람.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상호 씨한테 카페 얘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말하면 또 비웃을 개 뻔했죠. 상호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밥을 먹고 집을 나왔어요. 역 앞 카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커피 향이 코를 찔렀죠. 저는 두리번거리며 오지훈이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손을 흔들었어요. 정미숙 님이시죠? 저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30 후반으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얼굴이 환했죠. 웃는 모습이 호감형이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뭐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편하게 주문하세요. 저는 망설이다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지훈 씨는 카운터로 가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곧 두 잔의 커피를 들고 돌아왔죠. 저는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할까요? 지훈 씨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엔 여러 카페 사진들이 있었어요. 세련되고 예쁜 카페들이었죠. 지훈 씨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카페 창업이 정말 인기예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안정적이고 수익도 괜찮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봤습니다.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저도 저런 카페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지훈 씨는 계속 말했죠. 문제는 혼자 하시면 힘드시다는 거예요. 재료 구입부터 메뉴 개발, 마케팅까지 다 하셔야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공동 창업을 제안드립니다. 제가 운영을 맡고 어머님께서는 투자를 해주시는 거죠. 투자.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하며 물었어요. 투자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보통 5천만 원 정도면 작은 카페 하나 시작할 수 있어요. 5천만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큰 돈이었거든요. 저희 집에 그 정도 여유 자금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걸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이며 말했죠. 그게 쉽지 않은 금액인데요. 물론이죠. 하지만 투자 대비 수익률이 좋아요. 한 달에 순수익만 200에서 300 정도 나오거든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1년이면 원금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었어요. 나쁘지 않아 보였죠. 지훈 씨는 제 표정을 읽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쓰면서도 달콤했습니다. 지훈 씨는 노트북을 닫고 저를 바라봤죠. 근데 어머님, 왜 카페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요.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제는 저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요. 멋지시네요. 지훈 씨가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 웃음에 마음이 조금 녹았죠. 지훈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유로 이 일을 시작했어요. 회사 생활 10년 하다가 나왔거든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훈 씨는 젊은데도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상담은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지훈 씨는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카페 위치 선정부터 인테리어, 메뉴 구성까지. 들으면 들을수록 현실적으로 느껴졌죠. 저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훈 씨와 악수를 했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죠. 걸으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해도 될까요? 5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상호 씨는 아직 안 왔더라고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6천만 원이 있었죠. 5천만 원을 쓰면 1천만 원이 남습니다. 빠듯하지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고 싶긴 한데 두려웠거든요. 실패하면 어떡하죠? 돈을 날리면 어떡하죠? 상호 씨한테 뭐라고 하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호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저기 여보, 왜? 나 카페 하나 하려고 하는데. 상호 씨는 신발을 벗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죠. 친구 소개로 괜찮은 사람 만났어. 같이 카페 창업하자고 하더라. 미쳤어. 상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상호 씨는 거실로 들어오며 말을 이었죠. 또 헛짓거리 하려고. 카페가 뭔 줄 알고. 나 진심이야. 진심이면 뭐해. 망하면 어떡하려고. 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미수가. 정신 차려. 우리 나이에 무슨 카페야. 상호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만 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내 돈 쓰는 건데 왜 당신이 간섭해. 저는 처음으로 남편한테 대들었어요. 상호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나도 내 인생 살 권리 있어. 당신만 사는 거 아니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카페 할 거야. 말려도 소용없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도 떨렸죠.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상호 씨가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훈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 카페 하고 싶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서 얘기해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설렜죠.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제 인생의 두 번째 시작.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지훈 씨를 만났습니다. 같은 카페였어요. 지훈 씨는 반갑게 맞아줬죠. 어머님 결심하셨군요. 네, 하고 싶어요. 훌륭하십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할까요? 지훈 씨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였어요. 저는 꼼꼼히 읽어봤죠. 투자금 5천만 원. 수익 배분 5대5. 계약 기간 2년. 모든 게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해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죠. 그때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서명을 했습니다. 정미수.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썼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었죠.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지훈 씨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저는 카페 사업가가 된 거죠. 56의 나이에. 늦었지만 시작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늘도 나무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상호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와? 응, 그냥. 미수가. 카페 얘기는 그만해. 알았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미 계약을 했으니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 웃었습니다. 혼자서 킥킥 웃었죠. 제가 뭔가를 해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제가 카페 카운터에 서 있는 꿈이었어요. 손님들이 와서 커피를 주문하고 저는 웃으며 커피를 만들어줬죠.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며 생각했어요. 이 꿈이 현실이 되길. 저는 그렇게 바랐습니다. 계약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훈 씨에게 첫 입금을 했어요. 2천만 원이었죠.
지훈 씨는 이걸로 매물을 알아보고 인테리어 견적을 받아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훈 씨한테서 연락이 뜸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사기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죠. 나흘째 되던 날 저는 영자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언니,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카페 창업 얘기, 지훈 씨를 만난 것, 2천만 원을 입금한 것,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것까지. 영자 언니는 한참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수가 내가 뭘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경찰서 가봐야지. 빨리.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죠. 저는 영자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멍했습니다. 2천만 원. 큰 돈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죠. 어떡하죠? 정말 사기당한 걸까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상우 씨가 일찍 들어왔어요. 표정이 안 좋았죠.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와? 오늘 일 없어서. 상호 씨는 거실에 앉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따라줬죠. 상호 씨는 물을 받아 마시며 말했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돼. 집도 안 팔리고. 그래.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지훈 씨 생각뿐이었거든요. 상호 씨는 TV를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떨렸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지훈 씨였습니다. 저는 거실을 힐끔 보고 베란다로 나갔죠. 그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죄송해요. 연락이 늦었죠. 지훈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침울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죠.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무슨 급한 일이요? 그게 설명하기 복잡한데요. 일단 며칠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지훈 씨의 말투가 이상했거든요.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죠. 지훈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제가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해결할게요. 믿어주세요. 돈은요? 제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어야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훈 씨는 다시 말했어요. 이번 주 안에 꼭 연락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죠. 저는 몸을 떨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누구 전화야? 상호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응, 영자 언니. 요즘 영자 언니랑 맨날 붙어 있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감자를 깎고 당근을 썰고 고기를 양념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죠. 자꾸 지훈 씨 생각이 났거든요. 저는 칼을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상우 씨는 코를 골았지만 저는 눈이 말똥말똥했죠.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걸까요? 너무 쉽게 믿은 걸까요? 소연이가 조심하라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훈 씨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죠. 이번에는 아예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죠. 저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진정해, 정미수. 진정하라고. 혼잣말을 했지만 진정이 안 됐어요. 저는 영자 언니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언니 연락이 또 안 돼. 미수가, 이거 진짜 사기 같은데. 경찰서 가야 해. 나 어떡해. 일단 가서 신고부터 해. 빨리.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죠. 영자 언니는 저를 달래줬습니다. 미수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언니 나 바보야. 진짜 바보. 아니야, 너 잘못 아니야. 하지만 제 잘못이었어요. 저는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큰돈을 맡겼죠.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어요. 돈은 이미 사라졌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지훈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경찰서에 있어요. 사정이 복잡합니다.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경찰서.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역시 사기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그리고 외투를 집어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서는 역에서 가까웠어요. 저는 걸어가면서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끝인가? 2천만 원은 이제 돌아오지 않는 걸까? 저는 눈물을 참으며 경찰서 문을 열었어요. 민원실에서 지훈 씨를 찾았습니다. 지훈 씨는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앞에 섰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허탈했죠.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도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맡긴 업체가 잠적했습니다. 뭐라고요? 지훈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저는 그 눈을 보며 알았습니다. 지훈 씨도 피해자라는 걸.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옆 의자에 앉았어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님 돈뿐만 아니라 제 돈까지 다 날아갔어요. 저도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천만 원이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죠. 지훈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드릴게요. 어떡해요? 당신도 돈이 없잖아요. 일을 해서라도 갚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 씨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해야 할까요? 원망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훈 씨도 피해자인데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서 안은 분주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전화벨이 울리고 누군가는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죠. 저는 그 소란 속에서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 씨가 또 사과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38비 남자가 56에 저한테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지훈 씨 고개 드세요. 어머님, 나도 바보였어요. 너무 쉽게 믿었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었거든요. 돈은 이미 사라졌고 지훈 씨를 원망한다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가방끈을 매며 말했죠. 저 먼저 갈게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찬 공기를 마셨어요.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상호 씨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와? 응, 그냥.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거든요. 2천만 원을 날렸다고 어떻게 말해요.
상호 씨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다시 물었죠. 미수가, 무슨 일이야? 말해봐.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죠.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예쁜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제 자신한테 화가 났어요.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조심하지 않았을까? 소연이의 말을 들을 걸. 상호 씨의 만류를 따를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상호 씨가 다시 물었어요. 여보, 진짜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얼굴에 다 써 있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여보, 나 실수했어. 무슨 실수? 카페 얘기 기억해. 그거 하려고 돈을 맡겼는데 사기당한 것 같아. 상호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2천만 원이야. 다 날아갔어. 뭐, 상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움찔했죠. 상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내가 뭘 했어?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들어?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 돈은 어떡하고? 상호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상호 씨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렸죠. 2천만 원. 2천만 원을 날렸어. 미쳤나? 진짜.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당신이 진정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상호 씨는 저를 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죠. 저는 식탁에 앉아 계속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야? 상호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오지훈이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도 사기당했대.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맡긴 업체가 돈을 들고 잠적했대. 그 사람 돈까지 다 날아갔어. 상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죠. 이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경찰 신고는 했어? 응, 지훈 씨가 했어. 그럼 돈은 돌아와? 모르겠어. 아마 안 될 거야. 상호 씨는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이마를 기댔어요. 머리가 아팠죠.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어요. 그날 밤 상호 씨는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공간에서 밤을 보냈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새벽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소연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나 소연이야. 괜찮아? 소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죠. 응, 괜찮아. 엄마 목소리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엄마,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무슨 일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연이한테 다 털어놨어요. 카페 창업 얘기 2천만 원을 날린 것, 상호 씨한테 혼난 것까지. 소연이는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뭘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 돈은 어떡하고? 딸까지 저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소연이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죠.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 응. 그리고 엄마,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조심해.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웠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남편도 딸도 친구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죠. 아니,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저 자신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왜 카페를 하려고 했을까?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걸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한테도 속았다는 것. 저는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뛰어든 거예요. 그 결과가 2천만 원의 손실이었죠.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아니, 어제보다 더 무거운 하루였죠.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었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이었습니다. 2천만 원을 잃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나갈 용기가 없었거든요. 상호 씨는 저한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죠. 집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님, 저 오지훈입니다. 지훈 씨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훈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어머님,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요. 왜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알겠어요. 어디서 봐요? 경찰서 앞 공원으로 와주시겠어요? 1시간 후에요. 저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상호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한테 묻지도 않았죠.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원은 한적했어요.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 몇 명과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보였죠. 저는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봄바람이었지만 차갑게 느껴졌죠. 10분쯤 지나자 지훈 씨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지훈 씨는 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훈 씨는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죠. 지훈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 들었어요. 아니에요.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지훈 씨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건넸어요. 저는 받지 않았죠. 지훈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제 집 전세권 계약서예요. 1억짜리 전세인데 제 명의로 돼 있어요. 이게 왜요? 어머님께 드리려고요. 담보로요. 저는 놀랐습니다. 전세권을 담보로 준다고요. 지훈 씨는 계속 말했어요. 저 지금 돈이 없어요. 하지만 일을 해서 어머님 돈을 갚을 겁니다. 그때까지 이걸 갖고 계세요. 지훈 씨 이건. 제 진심이에요. 저 정말 어머님한테 갚고 싶어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종이 몇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나 싶었죠. 저는 지훈 씨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훈 씨, 당신도 피해자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어머님을 이 일에 끌어들인 건 저예요. 그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지훈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였죠.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훈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일자리를 구했어요. 건설 현장이에요. 일당이 좋거든요. 건설 현장요? 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돈을 빨리 모을 수 있어요. 저는 지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38의 남자가 2천만 원을 갚으려고 건설 현장에 간다고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죠. 지훈 씨, 이건 가져가요. 어머님, 당신도 살아야죠. 전세집까지 빼앗을 순 없어요. 지훈 씨는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그냥 앉아 있었죠. 어머님, 저 어머님한테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어머님은 잘못하신 거 없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 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훈 씨는 말을 이었죠. 어머님은 용기 있게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셨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실패했잖아요. 실패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시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도. 맞아요. 저는 시도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한테도 속은 거예요. 저 자신한테요. 무슨 말이에요? 저도 제가 뭘 원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성공하고 싶었죠. 돈 벌고 싶었고요. 하지만 진짜 제가 원하는 게 뭔지는 생각 안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이 됐거든요.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지훈 씨는 말을 이었죠.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뭔데요? 사람을 돕는 거요. 어머님 같은 분들이 꿈을 이루도록 돕고 싶어요. 저는 지훈 씨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빛이 있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일단 돈부터 갚을게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려고요. 혼자서요. 처음엔 그렇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어머님 같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지훈 씨의 말이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기로 했죠. 지훈 씨, 네, 어머님. 나도 나 자신한테 속았어요.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카페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뭔데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뭔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내 이름으로 사는 거요.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정미숙으로 사는 거요. 지훈 씨는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저도 웃었죠.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꼭 그렇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당신도요.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서류는 결국 지훈 씨가 다시 가져갔어요. 저는 그걸 받을 수 없었거든요. 지훈 씨는 일어서며 말했죠. 어머님, 곧 연락드릴게요. 일 시작하면요.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요. 지훈 씨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저는 벤치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번엔 따뜻하게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2천만 원은 비싼 수업료였어요. 하지만 배운 것도 많았죠. 저는 제가 누구인지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상호 씨가 거실에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응, 잠깐.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상호 씨가 따라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여보, 왜?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저는 놀랐습니다. 상호 씨가 먼저 사과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상호 씨를 봤어요. 상호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내가 이해를 못 해줬어.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우리는 마주 봤습니다. 오랜만에 서로를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저는 상호 씨한테 다가가 안겼습니다. 상호 씨도 저를 안아줬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여보, 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천천히 찾아보면 되지.
그럴까? 그래. 천천히. 저는 상호 씨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상호 씨는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냥 깊이 잠들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상호 씨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였죠. 커피 향이 집 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 향을 맡으며 생각했어요. 다시 시작하는 법.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2천만 원을 잃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답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방향은 보이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오후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천천히 드립하는 과정이 좋았어요.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죠. 봄이 한창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훈 씨였습니다. 저는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님, 저 지훈입니다.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제가 어머님 댁 근처에 있는데 잠깐 들러도 될까요?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대답했죠. 그러세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30분쯤 지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지훈 씨가 서 있었죠.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거 드리려고요. 너무 고마워요. 들어와요. 지훈 씨는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집이 참 좋네요. 그래요. 앉아요. 저는 지훈 씨에게 커피를 내줬습니다. 지훈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 이거 직접 내리신 거예요. 네, 요즘 연습하고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유튜브요. 요즘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지훈 씨는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지훈 씨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죠.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요. 지훈 씨는요? 저는 일하고 있어요. 건설 현장에서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하지만 견딜만 해요. 저는 지훈 씨를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그을렸더라고요. 손도 거칠어 보였어요. 고생하고 있구나 싶었죠. 지훈 씨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요. 5달 정도 하면 어머님 돈 반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해요.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거 받아주세요. 뭔데요? 첫 월급이에요. 200만 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0만 원이라니.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안 돼요. 지훈 씨도 생활해야죠. 어머님, 제가 갚기로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이건 너무 많아요. 제 마음 받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훈 씨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어요. 무거웠죠. 고마워요, 지훈 씨.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훈 씨의 현장 이야기, 저의 커피 연습 이야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러다 지훈 씨가 문득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직도 카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카페. 그 단어가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죠.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요? 작게요. 아주 작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지훈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큰 카페는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냥 작은 공간이면 돼요. 제 이름으로 된.
홈카페는 어때요? 홈카페요. 네, 집에서 하는 거요. 요즘 많이 하던데요.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홈카페.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큰 돈도 필요 없고 부담도 적고. 저는 지훈 씨에게 물었어요. 그게 가능해요? 물론이죠. 신고만 하면 돼요. 비용도 많이 안 들어요. 2, 300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과 지훈 씨가 준 200만 원. 충분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지훈 씨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머님 커피 솜씨면 충분해요. 하지만 손님이 올까요? 올 거예요. 요즘은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 돈으로 제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지훈 씨는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어떤 메뉴를 할지, 어떻게 홍보할지, 손님은 몇 명까지 받을지. 대화가 한창일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상호 씨였어요. 상호 씨는 거실에 있는 지훈 씨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죠. 누구세요? 저는 얼른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보, 이분이 오지훈 씨예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상호 씨의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지훈 씨는 얼른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지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훈 씨를 노려봤죠.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훈 씨가 돈 갚으러 왔어요. 200만 원이요. 첫 월급이래요. 상호 씨는 그제야 조금 표정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상호 씨는 지훈 씨에게 말했어요.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훈 씨는 다시 앉았습니다. 상호 씨는 제 옆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죠. 저는 상호 씨에게 커피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이래요. 상호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를 봤어요.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소? 8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길군요. 최대한 빨리 갚겠습니다. 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소.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상호 씨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죠. 여보, 그리고 나 홈카페 하려고. 뭐, 상호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집에서 작게 할 거야. 많은 돈 안 들어. 300만 원이면 돼. 미수가 또 시작이야. 이번엔 달라. 혼자 할 거야. 내 돈으로. 상호 씨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를 봤어요.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님은 진심이세요. 그리고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제가 봤으니까요. 어머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상호 씨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정말 하고 싶어? 응, 정말.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되니까. 상호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해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호 씨가 허락한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죠. 여보, 고마워. 대신 무리하지 마. 알았지? 응, 알았어. 지훈 씨도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어요. 우리는 그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었죠. 지훈 씨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저는 억지로 붙잡았습니다. 상호 씨도 괜찮다고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훈 씨의 꿈, 제 계획, 상호 씨의 근황.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오랜만에 집이 따뜻하게 느껴졌죠. 지훈 씨가 돌아간 후 저는 상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허락해줘서. 상호 씨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사실 나도 미안해. 당신 꿈을 막았잖아.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나도 당신처럼 뭔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질투했던 것 같아. 저는 놀랐습니다. 상호 씨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저는 상호 씨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같이 해봐요. 뭘? 카페요. 나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아. 당신이 도와주면 좋겠어. 상호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죠. 내가 뭘 도와? 손님 응대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건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럼 같이 해요. 그래. 해보자.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저는 상호 씨를 안았죠. 상호 씨도 저를 안아줬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홈카페 신고를 하고 필요한 기구들을 샀죠. 커피 머신, 그라인더, 컵과 접시들. 하나하나 고르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영자 언니도 도와줬어요. 언니는 제 집에 와서 인테리어를 함께 고민해줬죠. 미수가 여기 화분 놓으면 좋겠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여기는 사진 찍기 좋게 조명 달자. 우리는 일주일 내내 집을 꾸몄습니다. 거실 한쪽을 카페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작은 테이블 2개와 의자 4개. 그리고 카운터. 정말 작은 카페였지만 제 눈에는 완벽해 보였죠. 오픈 날짜를 정했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저는 그날까지 연습을 했죠. 커피 내리기, 라테 아트, 간단한 디저트 만들기. 하나하나 배워갔어요. 지훈 씨도 자주 들렸습니다. 일이 끝나고 들러서 조언을 해줬어요. 메뉴 구성, 가격 책정, 인스타그램 운영법. 정말 많은 도움이 됐죠. 어머님,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정말요? 네, 자신 있게 하세요. 지훈 씨의 말에 힘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드디어 오픈 하루 전날이 됐습니다. 저는 긴장돼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상호 씨는 옆에서 코를 골았지만 저는 눈이 말똥말똥했죠.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작은 카페 공간을 바라봤어요. 조명이 꺼져 있어도 예뻐 보였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서봤죠. 손님이 오면 어떻게 인사할까? 커피는 어떻게 내줄까? 상상을 해봤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 안 와. 상호 씨였어요. 저는 돌아봤죠. 상호 씨는 졸린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긴장돼. 상호 씨는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카페 공간을 함께 바라봤어요. 잘 만들었어.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아니야. 당신이 한 거지.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상호 씨가 말했죠. 미수가. 잘 될 거야. 저는 상호 씨를 봤습니다. 상호 씨도 저를 봤어요. 우리는 웃었죠. 그리고 다시 카페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진짜 시작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하는 일.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해낸 것 같아. 응. 잘했어. 이제 시작이지만. 시작이 중요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시작이 중요했죠. 저는 드디어 시작한 겁니다. 늦었지만 돌아왔지만 그래도 시작했어요. 정미숙으로.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홈카페를 연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루에 한두 팀 오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맛있다는 소문이 퍼졌죠. 이제는 하루에 5팀 정도 옵니다.
많은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충분했어요. 상호 씨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더니 이제는 능숙하게 손님을 맞아요. 설거지도 하고 테이블도 닦고 저보다 더 부지런하더라고요. 어느 날 오후 손님이 다가고 나서 상호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생각보다 재미있네. 그래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좋고. 저는 웃었어요. 상호 씨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상호 씨는 커피를 마시며 말을 이었죠. 우리 메뉴 하나 더 추가하면 어때? 어떤 거요? 샌드위치. 내가 만들어 볼게. 저는 놀랐습니다. 상호 씨가 요리에 관심이 있었다니. 상호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나도 예전부터 요리하고 싶었어. 그냥 기회가 없었던 거지. 그럼 해봐요. 가르쳐 줄게. 그래. 고마워. 우리는 함께 샌드위치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시피를 찾아보고 재료를 사고 여러 번 만들어 봤어요. 상호 씨는 정말 진지했죠. 저는 그런 상호 씨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샌드위치를 메뉴에 올렸어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칭찬했죠. 상호 씨는 뿌듯해했어요. 여보. 사람들이 좋아하네. 당연하지. 맛있잖아. 이제 나도 뭔가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저는 상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호 씨도 제 손을 잡아줬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죠. 그날 저녁 지훈 씨가 찾아왔습니다. 한 손에는 돈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또 갚으러 왔습니다. 어머 지훈 씨. 어서 와요. 지훈 씨는 카페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눈이 커지더라고요. 어머님 대박이에요.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요. 다 지훈 씨 덕분이죠. 아니에요.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지훈 씨에게 커피를 내줬습니다. 지훈 씨는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계속 구경했어요. 정말 좋아하는 게 느껴졌죠. 어머님 손님 많이 와요? 응, 요즘 좀 늘었어. 정말 잘 됐네요. 제가 다 뿌듯해요. 상호 씨도 합류했습니다. 지훈 씨를 보더니 악수를 청했어요. 지훈 씨, 오랜만이에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 하세요. 제가 만든 샌드위치도 있어요. 지훈 씨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어요. 지훈 씨의 근황, 저희 카페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죠. 어머님 저 이제 3개월치 갚았어요. 앞으로 5달만 더 하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지훈 씨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요. 저 건강해요. 지훈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많이 여유어 보였어요. 저는 걱정이 됐죠. 지훈 씨 밥은 잘 먹고 다녀요. 네, 잘 먹어요. 걱정 마세요. 상호 씨가 말했습니다. 지훈 씨, 우리 카페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호 씨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지훈 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요즘 손님이 늘어서 우리 둘이서는 좀 벅찰 것 같아요. 지훈 씨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물론 월급 드릴게요. 많진 않지만 현장 일당보단 편할 거예요. 지훈 씨는 저를 봤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지훈 씨, 우리랑 같이 일해요. 당신 고생하는 거 보기 힘들어요. 여기서 편하게 일하면서 천천히 갚아요. 지훈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훈 씨는 고개를 숙이더니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요. 우리가 더 고마워요. 상호 씨도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지훈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요. 알아요. 지훈 씨는 믿어요. 일주일 후 지훈 씨가 저희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방 적응했어요.
손님들도 지훈 씨를 좋아했죠. 밝고 친절했거든요. 카페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더 늘어났고 분위기도 좋아졌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어느 날 저녁 문을 닫고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뭐가요?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요. 저 여기서 정말 행복해요. 저는 지훈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도 행복해요. 상호 씨도 말했죠. 지훈 씨, 덕분에 카페가 더 좋아졌어요. 우리는 셋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청소를 시작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었죠. 함께 일하니 금방 끝났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니 밤이었어요. 지훈 씨는 인사하고 돌아갔죠. 저와 상호 씨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어요. 여보, 행복해. 상호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나도. 저는 상호 씨에게 기댔습니다. 상호 씨는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정말 많은 별이었어요.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응. 잘하고 있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 당연히 할 수 있지.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상호 씨는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 행복해서 그래. 나도 행복해. 진짜로. 우리는 키스를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따뜻하고 포근했죠. 저는 상호 씨를 안았습니다. 상호 씨도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날 밤 저는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제가 큰 카페를 운영하는 꿈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고 저는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어요. 홈카페를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단골 손님들도 생겼어요. 매일 오시는 할머니, 주말마다 오는 젊은 커플, 혼자 와서 책을 읽는 대학생.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딸 소연이가 한국에 돌아오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아침부터 설렜어요. 1년 만에 보는 딸이었으니까요. 오후 3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이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달려갔죠. 소연아. 엄마?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소연이가 많이 컸더라고요. 아니,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소연이를 보며 웃었죠. 잘 왔어. 많이 컸다. 엄마도 달라졌어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 소연이는 카페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눈이 커지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 카페야. 정말요? 진짜 카페를 차린 거예요? 응, 작지만. 소연이는 계속 주변을 구경했어요. 그리고 저를 봤죠.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왜? 저번에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저는 소연이를 안았습니다. 소연이도 저를 안아줬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몰라봤어요? 소연아, 엄마도 몰랐어. 엄마가 뭘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소연이는 제가 만든 커피를 마시더니 감탄했어요. 저는 소연이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사기당한 것, 지훈 씨를 만난 것, 홈카페를 연 것. 소연이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엄마 존경해요? 왜?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소연이에게 말했죠. 소연아, 엄마도 배웠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저도 배우고 싶어요? 엄마처럼 사는 법요? 저는 소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소연이도 제 손을 잡아줬죠. 그때 상호 씨와 지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장을 보고 온 거예요. 소연이는 지훈 씨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연 씨 맞죠? 저 오지훈입니다. 아,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요? 지훈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소연이도 웃었어요. 상호 씨가 말했죠. 소연아, 잘 왔다. 많이 컸네. 아빠도 건강해 보이세요? 그래. 요즘 일하느라 건강해졌어.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소연이도 거들었어요. 부엌이 북적였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저녁을 먹으며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글쎄, 일단 카페를 계속하려고. 그 다음은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 급할 거 없잖아.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예전에 소연이와는 다른 표정이었죠. 더 부드럽고 따뜻한 얼굴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지훈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내일 마지막 갚을게요. 벌써요? 네, 드디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벌써 다 갚는다니. 지훈 씨는 웃으며 말했죠. 카페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현장 일도 주말에 조금씩 했고요. 무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었어요. 상호 씨가 말했습니다. 지훈 씨, 고생 많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나무들이 보였어요. 푸르렀습니다. 비 온다. 상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봄비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게 하잖아. 상호 씨는 웃었습니다. 소연이도 웃었어요. 지훈 씨도 웃었죠. 우리는 모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카페를 준비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을 닦고 화분에 물을 줬어요. 소연이가 일어나 저를 도왔죠.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소연이에게 커피 내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소연이는 진지하게 배웠어요. 몇 번 실수했지만 금방 익혔죠.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잘하네. 재미있어요? 저는 딸과 함께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소연이는 커피를 만들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언젠가 제 가게를 가지고 싶어요? 그래. 할 수 있어. 엄마처럼요? 응, 엄마보다 더 잘할 거야. 소연이는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우리는 계속 커피를 만들었죠. 10시가 되자 첫 손님이 왔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소연이를 보더니 반가워하셨죠. 어머, 따님이에요. 네, 오랜만에 한국 왔어요. 예쁘네요. 소연이는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커피를 내드렸어요. 할머니는 커피를 마시며 말씀하셨죠. 사장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이렇게 사시는 거 보기 좋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죠. 오후가 되자 지훈 씨가 왔습니다.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마지막입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죄책감의 무게는 아니었죠. 저는 지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정말 수고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지훈 씨는 웃었습니다. 밝은 웃음이었어요. 저는 지훈 씨에게 커피를 내줬죠. 지훈 씨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제 카페를 차리려고 해요. 정말요? 네, 제대로 배워서 정직하게 할 거예요. 잘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롤모델이에요.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제가 누구의 롤모델이라니.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지훈 씨에게 말했죠. 지훈 씨 꼭 성공하세요. 네, 꼭요.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어요. 지훈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럼 저는 이만. 지훈 씨 자주 놀러 와요. 물론이죠. 지훈 씨가 나가려는데 상호 씨가 불렀습니다. 지훈 씨, 잠깐만요. 상호 씨는 지훈 씨한테 다가가 악수를 청했어요. 고생 많았어요. 정말 대단해요. 사장님, 앞으로도 잘 지내요. 우리 친구 하자고요. 지훈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소연이도 울먹였죠. 우리는 모두 지훈 씨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지훈 씨가 떠나고 나서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해가 쨍쨍 비추고 있었어요. 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소연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왜? 엄마가 엄마로 사는 게 아니라 정미숙으로 사니까요? 저는 소연이를 봤습니다. 딸이 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연이의 손을 잡았죠. 소연아, 엄마도 배우고 있어. 나로 사는 법을.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럼 같이 배우자. 우리는 웃었습니다.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카페의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상호 씨와 소연이와 함께 청소를 했죠. 금방 끝났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우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상호 씨가 말했죠. 여보, 내일은 뭐 할 거야? 글쎄, 내일 생각해 볼게. 그래. 천천히.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 있는 동안 카페 도와드릴게요. 저는 소연이를 안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컸다니. 저는 행복했어요.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정말 많은 별이었죠.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넘어지고 다치고 또 일어나고.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상호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뭐 생각해? 그냥 살아온 날들. 후회돼? 아니, 전혀. 저는 상호 씨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옆에 있어줘서. 나야말로. 우리는 키스를 했습니다. 별빛 아래서의 키스였죠. 낭만적이었어요. 저는 상호 씨를 안았습니다. 상호 씨도 저를 꼭 안아줬어요. 며칠 후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커피와 디저트 레시피를 모아 책으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소연이가 도와주기로 했죠.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둘이서 재미있게 작업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거 출판하면 어때요? 출판? 네,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출판이라니.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해볼까? 정말요? 제가 출판사 알아볼게요. 소연이는 신이 났습니다. 저도 설렜어요. 또 다른 시작이었거든요. 몇 주 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책을 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책을 낸다니. 정미숙이라는 이름으로. 출판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 이야기도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사기당한 것, 실패한 것, 다시 일어선 것. 솔직하게 썼어요.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책이 나왔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제 이름이 표지에 적혀 있었어요. 정미숙. 저는 책을 꼭 안았죠. 책은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저처럼 뭔가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었죠. 저는 그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늦지 않았다고. 시작할 수 있다고. 어느 날 카페에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50대로 보였어요.
여성은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정미숙 사장님이세요? 네, 맞아요. 저 책 읽었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고마워요. 저도 뭔가 시작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요. 저는 그분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내주며 말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무서웠죠.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그냥 했어요.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죠.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날 이후로 비슷한 분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제 경험을 나눴어요. 실패해도 괜찮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그분들은 용기를 얻어 돌아갔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구나. 사람들을 돕는 것. 희망을 주는 것.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봄이 깊어갔습니다. 카페 앞 벚꽃이 만개했어요. 정말 아름다웠죠. 저는 창가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어요. 소연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엄마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저는 소연이를 안았습니다. 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따뜻했죠. 우리는 함께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아, 네, 엄마 말 좀 해도 될까? 물론이죠.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누군가에겐 끝이었지만 나에겐 시작이었어.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내 인생이 시작됐어.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엄마 멋있어요? 고마워. 우리는 계속 벚꽃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날렸어요. 봄날의 눈처럼. 저는 손을 뻗어 꽃잎을 잡았죠. 손바닥에 하얀 꽃잎이 놓였습니다. 예쁘다.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예뻤죠. 그때 상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밖에 비 온다. 봄비네. 그래. 나가볼까? 저는 상호 씨와 소연이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보슬보슬 비가 내렸어요. 상호 씨가 우산을 펼쳐 저와 소연이를 가렸죠. 우리는 우산 아래에서 벚꽃을 봤습니다. 비에 젖은 벚꽃이 더 아름다웠어요. 꽃잎이 떨어져 바닥에 깔렸죠. 분홍빛 카페 같았습니다. 저는 그 위를 걸었어요.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다시 봄날이 온 것 같아. 상호 씨가 웃었습니다. 소연이도 웃었어요. 저도 웃었죠. 우리는 함께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카페 앞을 천천히 돌았어요. 엄마 우리 사진 찍어요?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벚꽃나무 앞에 섰죠. 소연이가 셀카를 찍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한 표정이었죠. 사진을 보니 저는 놀랐습니다. 제 얼굴이 밝더라고요. 주름은 있었지만 빛이 났어요. 살아있는 얼굴이었죠. 저는 그 얼굴이 좋았습니다. 예쁘게 나왔다. 상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우리는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사기당하고 넘어지고 울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제 이름으로. 정미숙으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죠. 무지개가 뜰 것 같았습니다. 다들 내일은 뭐 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상호 씨가 대답했어요. 나는 새 메뉴 연구할 거야. 소연이도 말했죠. 저는 엄마 인스타그램 관리 도와드릴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모두 각자 할 일이 있었어요.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었죠. 나는 새로운 손님을 맞이할 거야. 우리 카페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한테 희망을 줄 거야.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함께 바라봤어요.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죠. 저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앉아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 순간. 행복한 순간이었거든요. 엄마, 소연이가 불렀습니다. 사랑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웃으며 대답했죠. 나도 사랑해. 상호 씨도 말했습니다. 나도. 우리는 함께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저는 이 온기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함께 있는 것. 서로를 아끼는 것. 각자의 꿈을 응원하는 것.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의 일들을 적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봄날이 왔다. 내 인생의 진짜 봄날이. 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이었죠. 저는 달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정미숙이니까요. 50대의 아니 이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 그냥 정미숙. 제 인생을 사는 사람.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날까?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설렜습니다. 꿈을 꿨어요. 봄날의 꿈이었죠.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상우 씨와 소연이와 지훈 씨와 그리고 제 카페를 찾아온 모든 분들과 함께였죠. 우리는 함께 웃으며 걸었습니다. 끝없는 봄길을. 행복한 꿈이었습니다.